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또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속되던 감소세가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 후보들의 캠페인도 총력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한 유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5년 후인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매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매형 0% 자동차만 판매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밥캣 산불 지역이 11만 3천 에이커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화율은 38%로 올라갔습니다. 타운 내 우편물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분을 도용해 연방 실업 수당을 노린 절도범들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일 이제 41일 남았습니다. 경합주의 판세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오늘 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시 증가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1일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1,265명. 방역 전문가들은 6주 동안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던 확진자 수가 노동절 연휴가 지난 2주부터 증가하는 사실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빚어졌던 폭증 사례처럼 재확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국은 입원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 주말 보고가 지연된 확진자 수치가 더해진 결과라는 겁니다. 이번 주말까지 면밀히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는 780여 명으로 지난 7월 독립기념일 연휴 2,200명을 넘었던 수치에 비해 3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전국의 스몰 비즈니스 연합체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연합체는 조만간 지원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패키지 법안이 타결돼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어도 많은 영세업체들은 이미 파산을 선언한 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기 논란에 휩싸인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는 25% 넘게 폭락했습니다. 테슬라도 10% 넘게 빠졌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가 협력사들과 진행하던 수소 충전소 건설 협상이 중단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에너지 기업 BP 등 잠재적 협력사들과 수소 충전소를 짓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는 겁니다. 니콜라는 협력사들과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BP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수소 트럭을 위한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를 확보하는 일은 니콜라의 주요한 전략 목표였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니콜라 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의 주가는 오늘도 25% 넘게 폭락했습니다. 사업 설명회에서 혁신적인 신기술 발표 없이 3년 내 반값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장기 목표만 제시한 테슬라도 오늘 하루 10% 넘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400 선이 무너졌습니다. 33개 증권사가 테슬라 평균 목표 주가를 $305로 하향 제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기술주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면서 나스닥은 3.02%, 다우지수는 1.92%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앞으로 15년 뒤인 2035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부분 퇴출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매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오늘 선언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앞으로 15년 후부터는 가솔린 자동차를 퇴출시키겠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오는 2035년부터는 무연 자동차 판매만 허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나 수소전지를 제외한 일반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 퇴출을 선언한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주내 온실가스를 무려 35%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 세계 15개 국가에서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시설을 신속히 확충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솔린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더 저렴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오는 2045년부터는 버스 등 중대형 차량에도 무연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대선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여전히 경합주 지지도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세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주 등 주요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각각 5%포인트와 3%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위스콘신주 유권자 중 48%는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 위기에 더 잘 대처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했다는 응답은 40%였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습니다. 트럼프가 경제를 더 잘 관리할 거라고 답한 사람은 48%, 바이든이 더 잘할 거라는 응답은 42%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위스콘신주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위스콘신주는 대표적인 경합 지역으로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단 2만 3천여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긴 곳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두 후보자의 TV 토론회 결과에 따라 지지율은 요동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일 이제 40일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 후보들의 캠페인도 총력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부동층을 공략하는 것이 당락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이제 고작 41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선거. LA 시의회 10지구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는 부동층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화와 SNS를 활용한 비대면 선거 유세를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41일밖에 안 남았는데 영어든 한국어든 스페니쉬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많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선거 막바지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막기 위해 후원금 모금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상대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유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물량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거짓을 하니 이런 거를 쌓으려면 그냥 더 많은 후원금으로 애드를 깔려야 돼요. 사람들이 그레이스는 뭐를 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게. 데이브민 캘리포니아 주상원 37지구 후보는 정책과 공약을 통해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상대 후보가 총기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 문제를 무시해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48지구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2년 전과 같은 지역구, 같은 상대와 결선에서 맞붙는 영김 연방하원 39지구 후보도 막바지 지역 표심 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한 막바지 선거전에서 한인 후보들의 전력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밥캣 산불이 불태워버린 면적이 이제는 11만 3천 에이커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진화율은 38%까지 올라갔습니다. 산불 속보 전하겠습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밥캣 산불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2배 증가한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7%에 머물고 있던 밖의 산불 진화율. 현재 38%의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만 3천 에이커가 전소됐고 52채의 건축물이 불에 탔습니다. 이 산불로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강풍이 멈추고 습도 높은 날씨를 보이면서 불길을 잡는 데 속도가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은 산불이 윌튼 마운틴 천문대를 위협하고 있어 불이 이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엔텔로밸리 지역 등에는 아직까지 대피령이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LA 지역은 이번 주말까지 80도 초반대의 날씨가 예보돼 진화 작업에 큰 진척이 있을 것으로 소방국은 전망했습니다. 북가주 대형 산불도 진화 작업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컨플릭스 인 샌메테오 앤 산타크루즈 카운티 대형 산불은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에 발생한 CGU 산불로 925채의 주택이 탔고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산불은 번개가 치면서 마른 풀과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지역 내의 우편물 절도 사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연방 실업수당을 노린 우편물 절도라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부근에 위치한 한 콘도 빌딩.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남성이 콘도 출입문에 설치된 인터컴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조금 후 출입문이 열립니다. 절도범은 마스터키로 우체통을 엽니다. LAPD는 오늘 새벽 5시 35분쯤 20대 히스패닉으로 보이는 절도범이 LA 한인타운의 한 콘도에 침입해 우편물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업수당과 관련한 우편물을 노리는 절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y're going to steal as many mails as they can, and then when they go to their place, they're going to open it up and see if they're able, if they had a good day at stealing mails. 이 콘도 거주자는 용의자가 출입문에 설치된 인터컴을 부수고 전선을 연결해 출입문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범은 실업수당 등 개인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크들이 발송이 많이 되니까 그 체크들을 노리지 않는 한 식으로 이제 털어가는 것 같아요. EDD에서 오는 체크 아니면 예를 들어 아직 1200부 못 받으신 분들도 체크가 조금 늦게씩 날라오거든요. 경찰은 올해 들어 LA 지역에서 우편물 절도가 30% 급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달 미 전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600만 채를 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10.5%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판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매물까지 부족해 주택 중간 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31만 6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요즘 LA 한인타운 지역을 담당하는 인구 센서스 조사 요원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인타운의 참여율이 전국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연락조차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센서스 마감일 이제 단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은 여전히 LA 카운티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도 센서스 응답률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입니다. 연방 센서스국 조사원들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가가오 방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 홍보도 확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이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문을 아예 안 열어주거나 전화조차 받지 않는 한인들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최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권장하는 방편입니다. 응답률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에는 참여를 권장하는 이메일도 함께 발송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과 서류미비자 인구가 많아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센서스국은 조사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상징인 한인타운의 발전을 위한 센서스 참여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BTS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희망이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고위급 회의.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 미래 세대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 방탄소년단의 특별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It is a great honor for us to have this valuable opportunity to speak in a session in the 75th UN General Assembly. 방탄소년단은 6분여의 영상에서 팬데믹 속 다시 일어선 경험담을 진솔하게 털어놨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는 전 세계 팬분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었는데 오늘은 내 세계가 방 하나로 줄어든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감정을 끌어안고 우리 7 멤버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멤버들은 현실은 어렵지만 다시 펼쳐지는 미래를 상상하자면서 함께 살아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The night is always darkest before the first light of dawn. Life go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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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live on. 지난 2018년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뉴욕 유엔 총회 무대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만의 목소리를 내자는 메시지로 젊은 층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 연평도 부근에서 당초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 북한군의 총격에 피격돼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낮 12시 51분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남쪽 바다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A씨가 실종됐습니다. A씨는 목포의 서해 어업지도관리관 소속 8급 공무원으로 군과 해경은 북한과 가까운 바다에서 실종됐고 신발을 벗어둔 정황 등을 볼 때 스스로 선박을 벗어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방부는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씨는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측 총격에 A씨가 숨졌다며 북측이 A씨의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남측 주민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 가능성보다는 우발적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북한의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북측 경계병이 A씨를 조준 사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A씨 피격 사망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협력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네,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이 성사되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 문 대통령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법적인 효력보다는 정치적 선언의 측면이 커서 비핵화 협상을 진척시키는 첫 단추로 거론됐지만 결국 그걸 채우지는 못했었죠. 그 첫 단추 채우는 작업을 다시 시작해보자, 즉 종전선언을 고리로 남북미 대화의 바퀴를 다시 돌려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은 생명 공동체임을 강조했는데 이걸 중국과 일본, 몽골 5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협력체로 확장한 겁니다. 제안 들어보시죠.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고리 삼아서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 대화틀로 나오라고 손짓한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재작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어서 남북미 대화 복구의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동북아 방역협력체도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터여서 역시 당장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한 참모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이번 제안이 사실상 마지막 대북 제안이라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안은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한 새로운 모색의 단서를 던진 걸로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네, 화상을 통한 무료 SAT 한국어 준비반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이 10월 한 달 동안 SAT 한국어 준비반을 무료 운영합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다음 달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20분까지 5주에 걸쳐 화상회의 줌을 통해 준비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식당들의 코로나 방역 비용을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합니다. 카운티 정부와 OC 비즈니스 카운슬은 기존 최대 1,000달러였던 지원금 규모를 5,000달러까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뉴욕에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와 매력을 알리는 2020 코리아 위크 행사가 개최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코리아 위크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K-푸드와 K-팝, K-뷰티, K-트로트 등 매일 다른 주제로 펼쳐지며 행사장에는 동해와 독도 홍보 부스도 운영해 차세대와 주류 사회에 올바른 정보와 역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위해 전용 민원 시간을 운영합니다. 주 차량국은 코로나에 취약한 시니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특별한 예약 없이 대기번호를 받을 수 있어 줄을 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단축 운행을 시행해왔던 트롤리와 버스가 일부 서비스에 한해 정상 운행됩니다. 샌디에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트롤리 블루라인과 오렌지라인, 그린라인의 배차 간격을 기존 30분에서 15분으로 조정하고 201번과 202번 버스는 배차 간격을 10분으로 단축하는 등 확대 또는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전 합격, 무전 불합격, 기부금 많이 내면 입학한다는 말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사립대학도 아닙니다. 바로 유식의 명문 대학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부금 부정 입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대학 전체가 조직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부정 입학했다는 것, 단순한 진료의 주장만은 아닐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학 간판이 필요하긴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